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6분 지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매수포착 기회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지점 연락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440선 위협이었는데 이 자막이 불과 1분 전 얘기입니다. 1분 만에 바로 2440선이 무너지면서 1포인트 하락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0.04%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장 초반에 올라왔다 지금 모두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55포인트 때부터 쭉 빠져내려와서 결국에는 2440선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살짝 2439포인트 때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주체 변동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에서 매도로 아직까진 전환을 하진 않았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무려 6천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6,082억 원,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든든하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긴 한데 지수가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급등 나왔던 코스닥 시장 역시 767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70포인트가 살짝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부터 쭉 775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많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767포인트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힘이 동반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양시장이 지금 장 후반에 지금 힘이 많이 붙이는 모습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의 수급주체 역시나 쌍끌이 매수긴 한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 더 줄었습니다. 530억 원대까지 줄었고요. 기관은 3,954억 원, 전주체가 기관은 골고루 또 매수를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은 4,380억 원이나 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1,070원대 중후반을 등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원 90전 하락하면서 1,076원 80전대까지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롯데그룹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넥신, 텔콘, 국제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롯데그룹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금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검찰 쪽에서는 6년 구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판을 받아보니 지금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됐지만 집행유예 정도로 지금 끝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선고를 앞두고 일제히 지난주 금요일은 약세를 보였는데 장 끝나고 지금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특히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6%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하이니마트만이 지금 1.73%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만원 터치도 했습니다. 장중에 10만 2,400원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4%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상장 후에 첫 10만원 진입입니다. 일단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셀트리온이 개발한 허즈마의 유럽 허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양한 매수 창구로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넥신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좋은 흐름들 가져가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오히려 하락 반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인데요. 신약개발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6%가 넘는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 재료 소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과 단계별 마일스톤 포함 총 5억 6천만 달러, 6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텔콘입니다. 텔코는 관계사 엠마우스가 내년 겸상적혈구 빈혈증 치료제 신약의 유럽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들 가져갑니다. 역시나 14,6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텔콘입니다.
신약 승인을 신청할 다음 달이 예정이고요. 내년 중에 판매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0% 넘게 급등하다 역시나 윗골이 달고 많이 빠져내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9월 개발 중인 미세소체 프로스타글라딘 E2 합성효소 1 타깃 관절염 및 통증 치료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시장 연계 미래 신약기술 개발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긍정적인 호재로 오늘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부터 12종목인데 아이지스 시스템, 그리고 완리, 대성 엘텍, 게임비, 큐리언트 올라와 있습니다. 자, 6위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지스 시스템이 옐로우 모바일에 피인수된다라는 소식 지난주부터 이미 나와 있고요. 4일 연속 상한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쉬었고요. 화요일까지 오늘 4일 연속 상한가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슈로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완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시는 완리 종목인데 8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한가 부근까지 갔었고요. 현재도 20%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받아서 상패 이유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재감사 진행해서 지난해 사업보고서 감사 의견이 한정으로 변경됐고 지난 9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상장 유지는 결정됐는데 역시나 투심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성 엘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엘텍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장 초반에 좋은 흐름 현재는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현대기아차가 모든 신차에 커넥티비티 기능을 탑재한다라는 소식에 대성 엘텍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윗골이 달고 모두 빠져내려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로열블러드 4달이 출시, 한마디로 내년 1월 출시되는 건데 52주 신고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열블러드 신작 MMORPG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 달 12일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 큐리언트입니다. 경구용 면역 항암제 개발 진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2시 42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생활 속에서 상승을 예측하고 종목을 발굴하는 종목 찾기의 샛별 정희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ITX 정희진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진석 소장의 5종목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텐데
올해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부터 살펴주신다고요? 네, 아신 것처럼 이번 주가 이제 뭐 납표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올 한 해 기간 외국인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어떤 실적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했는지 리뷰를 좀 잠깐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올 한 해에 대한 평가를 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개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들이 5종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한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인데요. 자, 먼저 그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외국계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개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리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HTS가 요즘 기능이 좋기 때문에요. 올 한 해 동안 개인이 어떤 종목을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합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이 2017년 1월 2일부터 지난 어저께까지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까지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면 좋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 가운데서 순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종목 중심으로 올 한 해 개인들이 순매수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특징인 것들은 올 한 해 동안 무엇보다 외국계가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올 한 해 동안 개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순매수 1위 올려놨지만 외국계는 삼성전자를 순매도로 올리고 있어서 결국 삼성전자 관련돼서 외국계는 올 한 해 동안 매도, 그리고 개인은 매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점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특징적인 것들은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무엇보다 개인들이 올 한 해 동안 매수했던 종목 중심으로 외국계가 매도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외국계는 매도하는 가운데서 개인만이 매수했다 이런 좀 판단을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올 한 해 삼성전자의 어떤 발굴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신 것처럼 올해 11월 달, 그러니까 287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이 당시에 지난 11월 2일 기준으로 보면 올 한 해 장중 59.2%나 삼성전자 급등했고요. 최근 들어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주가의 하락의 밴드를 어쩌면 외국계가 국내 증권사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업황은 끝났다 그런 것좀 매도가 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외국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개인만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개인이 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기를 넘어서 최근 들어서 11월 달 이후에 외국계가 매도하고 있는 것을 어쩌면 개인만 이 시각 현재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눈에 띄는 것들은 올 한 해 개인들은 삼성전자 순매수 1위 올려놨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매도 1위 올려놨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내년에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밀린다면 개인만이 손실 구간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관점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올 한 해 동안 SK하이닉스를 순매도 상위를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올 한 해 SK하이닉스가 순매수에 상위를 올려놨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에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았죠.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0월입니다. 그 당시에 9만 원대, 이 당시에 특징주로 올라왔죠. SK하이닉스가 9만 원을 회복했다, 9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해서 이 시작 현재는 74,700원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이 SK하이닉스를 올 한 해 순매수 2위를 올려놨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인 것 같고요. 지난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장중한 때 97.1%나 급등했는데요. 어저께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올 한 해 주가가 67.4%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SK하이닉스를 매도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LG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올 한 해 주가 예상보다 이것이 올랐다고 표현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 들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50% 때는 90% 이상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를 올 한 해 주가가 이것을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올 한 해 상당히 답보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39,600원대 특징적으로 올라왔죠. 다만 이 시각 현재 29,800원이기 때문에 어쩌면 LG 디스플레이가 3만 원도 겨우겨우 좀 넘긴 상태에서 올 한 해가 좀 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SK하이닉스를 넘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주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약 3%의 어떤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7월 5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39,600원대까지 갔는데요. 이 당시 기준을 보면 주가가 지난 말 대비로 상당히 급등하는 가운데서 오늘의 주가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개인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가운데서 LG 디스플레이 효과가 지난 7월 달 39,000원대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29,700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 가운데서 개인은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 매도 속에서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개인들이 이 종목을 왜 샀을까요? 아신 것처럼 올 한해 상당히 부정적 코멘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소위 커넥션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전 CEO죠. 전 CEO가 검찰 수사를 비롯해서 한국항공우주가 예상보다 부정적 코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거 보면 여전히 주가가 급락할 때,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8월달이죠. 지난 8월달 35,750원대, 이 당시 중심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우리가 투자사 가운데서 블랙락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따라서 블랙락이 순매수한 이후에 주가는 상승했습니다만, 개인들이 올 한해 순매수 4일 올려놨다는 것은 한국항공우주가 좋아서 사신 것이 아니라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어떻게 급락했기 때문에 이 급락을 이용해서 나는 순매수하겠다, 그런 관점을 보였습니다만, 올 한해 누적적 순매수 가운데서 2017년 1월 달에 보면 여전히 주가가 급락폭이 커지고 있어서 과연 개인이 한국항공우주를 재무 건전성으로 좋아졌다기보다도 그만큼 주가 급락하기 때문에 주가 급락할 때는 나는 매수할 거야, 그런 어떤 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입니다. 지금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이어서 이제는 뭐 탈원전, 탄핵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한국전력에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 그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계와 기관들은 한국항공우주를 예상보다 매도합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이 한국전력을 순매수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올 한해, 그러니까 2017년 1월달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주가가 상당히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물론 올 한해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가 예상보다 좀 무겁다는 평가 가운데서 올 한해 11.7% 정도 주가가 좀 소폭 상승했고요. 다만 지난 시기, 그러니까 3월달 고점 기준으로 보면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 한해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또한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등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올 한해 매수했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익보다 손실 구간이 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기화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를 개인이 매수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했던, 즉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 올 한해 공격적인 순매수했습니다만, 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내년 들어서 보면 예상보다 개인들이 이제는 좀 실적 구간, 그 가운데서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올 한해 좀 총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쭉 함께 살펴봤고요. 한국전력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희진 연구원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오늘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 네. 또 올해 마지막 거래일 3일밖에 안 남겨뒀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올해 마지막 그리고 내년을 대처해 주실 건지, 일단은 뭐 투자의 방향성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생활 속에 있는 종목 발굴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문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을 유심히 보는 것으로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내년도에 이제 중국도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선점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5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나스미디어인데요. 네. 광고 시장은 내수의 바로미터라고 불리죠. 그래서 저성장 국면에서 점차 위축되는 반면에 오히려 디지털 광고 시장은 해마다 성장 중에 있습니다. 올해 모바일 광고 시장은 연 2조 원을 돌파할 예정이고요. 그 나스미디어가 현재 업계 1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광고 집행 데이터나 매체 확보에 있어서는 경쟁 우위까지 선점을 하고 있어서 아주 탄탄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광고 매체 그 광고주들이 디지털 매체로 유입되면서 앞으로 2018년 더 디지털 광고 시장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구조적인 어떤 변화의 수혜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연매출 1,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를 했는데 검색 광고 대행을 하는 미디어랩 사업을 하고 있는 엔서치 마케팅을 지난 분기에 4분기에 인수해서 이 실적이 지금 올해 반영이 되면 높은 외형 성장을 이번 분기에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KT 계열사의 어떤 그 광고 대행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로 대규모 고객을 확보를 했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고요. 신정부의 어떤 내수 활성화 정책, 그리고 또 스포츠 이슈, 2월 평창 올림픽과 6월 러시아 월드컵 효과는 광고 산업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최저점 지금 1월에 3만 원, 3만 2천 원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최근 조금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말 연초에 광고가 집중되면서 어떤 영업이익과 성장 이런 기대를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죠. 신세계 백화점 내 해외 사업부로 이제 패션 비즈니스 전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백화점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외 부티크, 뭐 조르주 아르마니, 폴스미스, 뭐 클로에 같은 브랜드들을 직수를 해서 이것을 판권을 관할하는 어떤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이런 외국과 교류가 활발하고 해외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단연간의 노하우를 쌓아온 SI가 자본력과 어떤 브랜드 라인업, 어떤 바잉 파워를 기반으로 확정 개선해 가면서 매출은 좀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의류에서만 집중이 좀 되었었는데 의류에서 화장품과 라이프스타일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안정적이고 좀 매력적인 회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으로 이렇게 매출을 확대를 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계속 조금 하락세를 보였다가 그 이유는 지난 1년간 꾸준히 적자였었는데 내년에 30조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비효율 브랜드를 제거하고 어떤 비효율 브랜드 유통구조 온라인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적자는 축소되고 손익이 좀 개선되어서 그로 인해 주가가 좀 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마트입니다. 최근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 곳이 소비재 시장, 마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개선의 지표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백화점 매출이 개선이 되고 있고 프리미엄 고가 상품군의 브랜드 사업부가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여행자 수가 11월 달에는 35%, 12월 달에는 41% 상승. 그와 관련해서 골프장, 면세점 등등에서 레저 관련 지출이 지금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술품 경매액이 1억 8천억 원에 육박을 했다고 하는 지표로 보면 아주 개선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에 아주 걸맞게 대표 PB 브랜드를 앞세운 그 편의점들과 매장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스트릿에서 저희는 바로 볼 수가 있죠. 이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PB 브랜드와 그 피코크 합산 매출이 7천억 원을 넘을 것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6%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년 오프라인 매출만 3%를 증가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성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퍼 역시 낮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최저점 20만 3천 원을 지나서 지금 12월 18일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장기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오리온인데요. 오리온이 지금 내수 시장에서 특별한 변화보다는 내년 중국 법인 매출의 성장과 신제품 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20여 개의 신제품 출시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에는 좀 사드 영향이 반영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최소한 1분기에는 2천억 원대 매출 달성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또 캘린더 이슈로 춘절이 2번 반영됨을 감안하면 1천억 원대 매출이 또 추가로 증가할 거고 또 신제품 성공 여부는 또 지켜보아야 알겠지만 기대가 상당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디저트 마켓을 좀 공략을
생각을 한다는 입장인데요. 동남아 쪽에 현지 생산화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단기 실적보다는 내년이 좀 더 중요하니까 이것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7일에 최저점 75,700원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여서 11월 29일 최고점 129,500원을 지나서 부합을 좀 보이다가 내년에는 좀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사실상 현재 실적 악화는 피할 수가 없죠. 10월에 있었던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서 그 실적이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4분기에는 매출액이 마이너스 6%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5%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생산이 안 되니까 그만큼 피해액이 좀 컸는데요. 이때 당시 40%로 내려왔던 점유율이 최근 50%로 좀 회복이 되고요. 판매량도 좀 정상화가 됐지만 실적 부담은 좀 있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적 쇼크는 좀 불가피하지만 11월부터 판매량과 점유율이 계속 정상화되고 있고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최근에 김희선 소주라고 불리는 어떤 소주가 또 신제품 출시가 되었죠. 소주와 맥주는 같이 유통이 되는데 대표 맥주인 하이트 맥주까지 같이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 파업 그 이벤트 앞서서 주가 조정이 한 번 있었던 것을 반영을 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의 어떤 주가 하락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는 지금 정도의 가격이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이트 진로 사실 좀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제품이 좀 특징 자체가 어떤 원액을 넣는 상품인데 알아보니까 그 원액의 어떤 수급에 따라서 생산량이 좀 달려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직류주와는 좀 다른 걸 보이고 있어서 아마 좀 더 공격적인 영업 상황을 좀 지켜보면 좀 저가 시장가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약간 매수를 아직까지는 보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7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한 30%가 넘게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가격대가 괜찮은 건가요? 이 오리온 종목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나요? 오리온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리온도. 그럼 그 지켜보고 나서 매수 시점은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을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471번님께서 SBI 인베스트먼트 1,450원. 너무 고가에 산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고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1,180원대를 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청자께 사셨던 가격보다는 좀 내려가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 좀 컸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SBI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 그런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가상화폐 무인 자판기 그리고 데일리 금융그룹에서 투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상승했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한 가지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즉 소위 가상화폐 관련돼서 올해는 상당히 급등과 급락했고요.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결국 가상화폐 무인 자판기를 만든다면 결국 비트코인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결국 물건 사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 한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소위 가격이 너무 많이 급락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화폐가 되려고 그러면 1년 동안 때로 2년 동안 3년 동안 조그마한 가격 밴드에 움직여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이런 비트코인을 기화로 한 이렇게 가상화폐 이런 어떤 자판기를 하게 된다면 그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증시를 넘어서 잠깐 코인데스크 어떤 시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그 한국에도 몇몇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거래소 사이트 가지고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 프라이스 이 거래소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위클리 기준입니다. 지난 12월 18일 날 기준을 보면 이때 주간 기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주간 기준을 보면 비트코인이 달러가 18,086달러에서 장중한 때는 10,000달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급등 급락이 많이 했던 것이 지난 일주일간의 모습이고요. 그 전쯤 하더라도 이게 저가가 10,000달러 그리고 디셈버 11일 기준으로 보면 15,000달러 즉 하루 사이에 5,000달러 전후에 밴드에 움직인다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 가상화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무인 자판기로서 역할은 상당히 없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동안 그 상당히 주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급락했고요. 지금 보시면 2017년도 제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샀으면 내가 좀 좋았겠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913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보시면 15,110
평균은 163달러이기 때문에 올 한해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보면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시청자께서는 SBI 인베스트먼트 사셨지만 이런 종목들의 어떤 주가를 가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차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겠죠. 자, 이 종목이 올 한해 상당히 급등했죠. 눈에 띄는 것들은 10월 달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날 이 종목이 지난 12월 초만 하더라도 약 800원, 900원대 모습인데 어느덧 12월 19일 기준으로 3배 정도 급등한 1840원까지 12월 19일 날 급등 이후에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소위 국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관련돼서 지분이 있죠. 옴니틀 관련돼서도 12월 19일 날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급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덴트 이 종목도 12월 19일 이후로 즉 31,950원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29,900원. 어쩌면 오늘 다시 한번 2만 원이 깨질까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시청자께서는 SBI 인베스트먼트를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나 그리고 성장점이 좋아서 하신 게 아니라 최근 비트코인의 어떤 시세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사셨을 때 판단 없이 그냥 사셨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 사했던 가격보다는 주가가 내려왔습니다만 이 종목을 어느 시점에 팔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성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어저께 올가에서 모건 스탠리 관련돼서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이 0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종목을 언제 팔아라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0234번님은 뉴프라이드 6,020원의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정희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 뉴프라이드 급등 종목이죠. 네, 급등 종목인데 사실 제가 자세히는 잘 몰라서 이제 뉴스랑 이런 걸 좀 봤는데요. 네. 등록되기에는 어떤 환적 차량의 전용 타이어 공급 전문 업체로 되어 있고 미국 기업 최초 국내 상장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최근 12월 초에 보니까 미국에서 합법 대마 재배를 추진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출하 소식에서 한 11월 초에 계속 상한가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급등을 했었고 최근 기사로는 이 지분을 예. 대주주의 지분이 거의 다 매각되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6시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한다 사실이냐.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시한이 오늘 6시까지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불안함을 느끼거나 충분히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2만 주, 거의 기관에서는 1만 주 정도 모두 매도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자체가 핵심 어떤 사업에서 이루어진 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랠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급락과 급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하다고는 안전한 투자는 절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언제 팔라고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이 회사의 핵심 산업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호재 소식이 들려서 그때 당시 좀 수익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 많은 급락하는 유동 거래량이 많은 것에 예. 모두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거 제보를 주신 고객분도 그러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장중 이분 같은 경우 6,000원이 넘게 사셨으면 12월 15일경에나 19일경 뭐 이렇게 사신 거거든요. 지금 손실이 꽤 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사실 뉴프라이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급등주들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네. 그런 걸 하다가 자칫하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손실이 커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이분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럴 경우에 좀 분할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분할 매도를 해서 지켜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어떤 손해는 안 봐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 좀 털어내시고 급등의 어떤 그 결과는 이 뉴스의 결과와 기관과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다시 반등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묶여버려서 여기 이걸 그대로 다 보시고 계시면 마음도 너무 힘드시고
네, 손해가 너무 막심하실 것 같네요. 근데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네, 정리를 하셔야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될 것 낫겠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김진석 소장 종목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주신다고요. 네, 참 금융투자가 올 한해 순매수했던 종목들 많이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을 1위부터 5위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돼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일단 금융투자는 상당히 순매수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순매수 종목들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런 종목을 줬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금융투자는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증권사의 아마 주식 운영 이런 쪽에서 그 매수 매도하는 데이터가 일단 잡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올 한 해 동안 금융주 가운데서 KB금융, LG전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또한 포스코 등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철강업종 마지막으로 금융주가 결국 금융투자 쪽에서 올해 순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KB금융에 대한 설명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올 한 해 수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KB금융이 올 한 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난 22일 날 이게 장중 신고가를 좀 기록했고요. 지난 12월 20일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 이 당시에 63,500원 등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을 다시 한번 기록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KB금융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결국 국내 증권사의 어떤 상승인지 아니면 글로벌 상승인지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저희 골드만삭스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JP모건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JP모건의 주가 올 한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 쪽에서 결국 KB금융을 샀다는 것은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JP모건의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와 국내 금융기관과 상당히 동조 현상 속에서 일단 올랐다 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가 올 한 해 동안 KB금융을 매수했다는 걸 보면 미국에 있는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어떤 글로벌 금융주의 동조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KB금융을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금융투자 가운데서 KB금융의 순매수 상당히 수익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전자인데요. 자, L전자 상당히 올 한해 주가가 약 90% 이상 급등했습니다. L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이유가 무엇이나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기에 미국계 월풀 비롯해서 미국계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 또는 L전자 관련돼서 상당히 페널티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L전자 금융투자 쪽에서 주가가 상당히 97.3% 그러니까 올해 12월 18일 날 기준으로 101,650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2017년 1월달 대비면 약 소위 더블이나 갈 정도로 상당히 올 한 해 주가 고점 기준으로 보면 약 93.7%의 모습 그리고 때로는 100%나 급등을 좀 보이겠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상당히 주가 급등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자, 12월 중순 이후에 특히 이번 주에는 뭐 시장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L전자 관련돼서 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올 한 해 이 정도 수익 차원에서 좀 매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10월달 들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기관은 좀 순매수를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이 10월달 이후에 순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의 순매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관점으로 L전자 올 한 해 상당히 때로는 주가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만 이후에 대한 방향성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LG화학인데요. 자, LG화학도 올 한 해 상당히 좀 주가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LG화학은 우리가 소위 배터리 관련주라 말씀드려보겠고요. 시작 현재 39만 3천 원대 그러니까 통상 40만 원대를 심리적인 밴드로 보고 있는데 지난 12월 말에는 약 42만 6천 원 이후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39만 원대 그러니까 40만 원대 이하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모습들을 뭐 단기적인 피로감으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에서 공격적인 순 매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이 공격적인 순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L전자 관련돼서 우리가 몇몇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L전자가 앞서서 전기차 관련주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소위 우리가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 관련돼서 BYD, 소위 비야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BYD가 실은 홍콩에 상장돼 있죠.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0월달, 그러니까 주당 87달러에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64달러까지 주가가 밀려고 있습니다. 따라서 LG화학이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의 약세 모습 보이겠지만 어쩌면 지난 7월달 이런 약세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 전기차 세계 1위 때론 2위 기업들이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결국 금융투자가 LG화학을 매수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번째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상당히 올 한해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 SDI가 올 한해 주가가 약 90%, 뭐 장중에는 120%, 그러니까 소위 더블 났던 종목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성 SDI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SDI 관련돼서 평가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난 11월 달 그러니까 24만 4천 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만 2017년 1월 달 그러니까 이 당시에 10만 원대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뭐 2배 이상, 즉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그냥 10만 원대,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는 23만 원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앞서서 LG화학처럼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1월 27일 이후에 24만 4천 원대부터 19만 6천 원대까지 앞서 보셨던 LG화학과 비슷하게 삼성 SDI가 그 동조화 속에서 주가 하락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성 SDI가 지난 시기에 주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자동성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을 상승했습니다만 지난 10월 달에 주가 하락하고 있고요. 증권사 관련돼서는 결국 전기차 이런 관련 성장성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많게는 30%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이후에 주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거 글로벌 관련돼서 앞서서 말씀드린 BYD 또한 테슬라의 또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좀 약세로 좀 가다 보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뭐 이 주가는 예상보다 BYD보다 주가가 일찍 좀 하락했는데요. 지난 9월달에 주당 389달러, 최근 들어서는 325달러이기 때문에 지난 9월달 이후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래 덜 밀렸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2017년 1월달에 이 당시에는 주가가 기본적으로 뭐 100달러, 220달러, 230달러 밴드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9월달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면 어쩌면 금융투자 중심으로 삼성 SDI를 매수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BYD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다, 그런 것처럼 보면 올해는 좋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을까, 그런 어떤 퀘스천 마크를 좀 던져줄 수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인데요. 자, 포스코 올 한해 주가가 이게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좀 적지할 정도로 올 한해 상당히 상승폭이 그나마 좀 커졌다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올 한해 주가가 상승을 보면 장중에 그러니까는 지난 9월달 34만 9천 원대 이 당시에는 1월달 대비로 약 33% 주가 급등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그리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기준으로 보면 삼성 SDI를 넘어서 포스코의 주가가 장중에 33%,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면 29.3%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 한해 주가의 매매 패턴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융투자가 매수했던 종목 관련돼서 포스코가 여전히 상승률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릴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연기금 관련돼서는 올 한해 예상보다 가치주 그런 쪽의 매매 패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9월달이죠. 9월달 연기금의 매도세가 커질 때마다 포스코의 주가가 예상보다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을 본다면 지난 12월 초 이후에 그 연기금이 매도할 때마다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포스코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다도 무엇보다 연기금이 매수할 때, 때로는 연기금 매도할 때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포스코의 방향성은 금융투자가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어떤 패턴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틀인 것 같습니다. 정남이 이번 올 한해 금융투자 쪽에서 KB금융, L전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마지막으로 포스코의 5종목을 보면요. 무엇보다 금융투자는 순매수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금융투자에서 순매수했던 종목보다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 그런 종목의 패턴을 따라가시는 것이 올해 넘어서 내년에 그만큼 리스크가 적지 않겠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총평을 좀 짧게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올해 금융투자 중에서 순매수한 종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가봐야 될 텐데, 정희진 연구원의 종목들 또 5종목 들어봐야 되겠죠? 네, 5가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CJCGV입니다. 2004년 한국거래소에 최초 극장을 보급하는 상용 서비스 기업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고객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다변화하면서 식사 그리고 어떤 서비스, 각종 4D 이런 것들과 다변화되는 다른 매출 포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1위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매출 구성은 주로 티켓이 60%대, 매점이 16%대, 그 외 기타 매출인데요. 우리는
지금 국내 이런 매출에만 주력을 할 것이 아니고 북미 시장과 우리나라 이외의 이머징 마켓에서 탁월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북미 시장에서는 9%대 역신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뛰어넘는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에서의 30%에서 최대 70%까지의 어떤 성장으로 충분히 우리나라, 북미의 어떤 객심했던 침체와는 무관하게 탁월한 성장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주에서 바텀 피싱 관점으로 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미디어 섹터에서 좀 소외받는 경향이 강했던 이 CJCGV에 대해서 최저점 매수라고 그 필요성을 좀 느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DX와 같은 박스오피권 수입원이 본격적으로 좀 더 이렇게 가해진다면 해외 자회사에 그리고 또 순차적인 상장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좀 부채 비율이 좀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을 전망인가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목표가 한 9만 원으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해외 성장이 두 자릿수 해외 성장이 계속되고 또 4DX의 또 이런 보급으로 900억대 육박하는 어떤 업그레이드가 주가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네이버, 잘 아는 네이버인데요. 매일 평균 모바일로만 약 2,400만 명이 검색을 하러 이렇게 들어오는 검색 플랫폼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당연히 아는 여러 서비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멈추지 않는 어떤 성장, 미래의 어떤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스타트업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네이버의 어떤 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부문, 로보틱스, 모빌리티, 딥러닝,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부문들을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개발과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M&A를 이렇게 지속할 텐데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탄탄한 이렇게 재무 건전성으로 3조 이상 모바일 벤처 회사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들이 결실을 맺는 건 아무래도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투자가 결실을 보면 그것들이 좀 더 가시화된 성과로 공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 상승률도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최고점이 지난 6월 달에 있었어요. 이제 그때 6월 9일 97만 5천 원대를 찍고 내려와서 지금 최저점 71만 7천 원에서 최저를 달성을 하고 다시 횡보를 하다가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M&A 등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기도 하고 횡보를 하기도 하다가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카카오인데요. 네,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죠. 어떻게 보면은 그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어떠한 자리에서 각 분야에서 1위 기업을 이렇게 보았는데 카카오 역시도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교통이라든지 핀테크 부문 등을 계속 인수합병을 해서 우회 성장을 하고 어떤 전문화된 인력들을 키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경영 방침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구글도 보면 어떤 사업부나 신규 프로젝트를 좀 벤처 사업처럼 키우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그 부분을 많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떤 책임감 있게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부실해졌을 때는 좀 리스크를 분리해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인수합병 이슈가 있으면 또 매각을 하기에도 좀 용이하다는 점, 이런 특징을 지금 갖춰가고 있고 이런
플랫폼을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카카오가 이 회사들을 분사를 해서 이들을 좀 재정비하는데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가수로 아이유가 소속되어 있는 로엔 엔터테인먼트, 좀 대표적인 카카오의 좀 알짜기업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카카오엠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고 좀 나름의 이 계열사들을 정리를 해서 좀 사세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연말이니까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2월에는 인공지능사인 그 부문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4월에는 핀테크 카카오페이가 출시가 되었고 8월에는 카카오티라고 해서 모빌리티 부문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스핀오프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내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어떤 스핀오프는 웹툰 콘텐츠, 다음 웹툰 콘텐츠의 포도트리인데요. 지금 해외에서 1,250억 원의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 매출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는 것이 바로 카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다 어떤 IT의 어떤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었어요. SK 하이닉스는 아까 전에 그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집중을 한 회사였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전망이 아주 기대가 되는 회사인데요. 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로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거고, 최근 주가 조정이 아주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로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하고요. 좀 여전히 견고한 이 서버 수요와 공급의 제약은 더욱 내년에도 심화될 테니까 반도체 업황은 좀 타이트한 수급으로 인해서 계속 이 좋은 전망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좀 짧게 가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은 휴젤인데요. 보톡스 필러 회사이죠. 이것은 제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최근에 모든 친구들이 이걸 안 맞는 친구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미용 시장에서부터 제약 시장까지 모두 하고 관할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상으로 러프하게 말하면 올해 연매출이 아주 크게 상승을 했어요. 4분기 매출액이 449억 원, 전년 대비 18%대 이상 증가, 영업이익이 25%대 증가로 인해서 이제 선진국의 어떤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임상 테스트 3상을 지금 거쳐서 예. 이것이 나오는 결과대로 어떠한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휴재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재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예상 챙겨주셔서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2,432포인트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8포인트나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2,455포인트대부터 지금 하락하기 시작해서 2,430포인트대까지 지금 하락 흐름들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무려 7,886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22억 원까지 매수를 줄이고 있고요. 개인은 반대로 7,89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래서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건데 2%, 3%대 각각 하락입니다. 현대차, 포스코는 각각 1% 내외의 상승을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64.30포인트입니다. 상승폭 많이 둔화가 됐는데 일중 흐름들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역시나 일중 흐름 보시면 좋던 흐름들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775포인트대부터 지금 흘러내려서 764포인트. 오늘의 저점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여전히 삽니다. 5,057억 원 기관 사고요. 외국인은 591억 원 삽니다. 하지만 개인이 5,552억 원이나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이 오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은 하락 반전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히려 10만원 다시 돌파했습니다. 신라젠이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지금 하락 반전이 됐고요. CJENM, 로에는 각각 상승 혹은 보합권에서 장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지수가 정확하게 집계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시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진석 소장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네, 우리가 뭐 어저께 그저께 뭐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상당히 좀 훈훈하게 좀 시장을 좀 느낌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수상으로는 예상보다 좀 약세가 좀 보이겠습니다. 뭐 개인들이 시작 현재 약 7,895억을 매도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에 좀 매도하시면 개인들이 상당히 좀 손실 구간보다 좀 기쁘게 좀 시장을 맞아야 되는데 예상보다 크리스마스까지 따뜻하게 보내시고 주가가 좀 약세가 좀 커지는 것이 오늘의 기본적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관들이 시작 현재 7,880억의 수 매수 보이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관이라는 개념을 보면 역시 기관은 뭐 캐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은 뭐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기본적으로 시장을 좀 매수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오늘까지 약 7거래 때론 8거래일 정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작게는 2,800억대 많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7,800억 정도 수 매수하겠다는 거 보면 여전히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그 가운데서 외국인의 어떤 매매 패턴 가운데서 오늘은 기관들이 전체로 시장을 좀 끌어들이겠다 이런 어떤 의미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을 어떻게 보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오기 전에 특히 또 이번 주에 또 나폐가 있기 때문에 이번 나폐 후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나는 앉지 않겠다 그런 관점으로 연일 개인들은 좀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난주에 그 롯데 쇼핑 관련돼서 상당히 쇼크가 좀 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동빈 회장 관련돼서 이제 1심은 이제 혐의 없음 이렇게 결정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이런 뭐 시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잠깐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이죠. 장 마감 이후에 일단 어떻게 보면 신동빈 회장의 무혐의로 일단 1심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들은 무엇보다 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 시장 들어서 상당히 좀 급등했습니다만 장 시간이 흘러가면 올수록 결국 그 매매 패턴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 한 가지 좀 정리드리면 이번에 일단 1심에서 무혐의 끝났지만 과연 2심, 3심 과연 이런 부분도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들 오늘 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격적인 순매수보다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롯데그룹 관련된 리스크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속된 롯데 이슈까지 짚어주셨고요. 정희진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뭐 지금 올해는 사실 영업이 2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이제 보고 뭐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의 움직임을 보고 어디 집중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내일은 뭐 권리락을 뭐 노리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정리 짧게 해주셨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가 낙폭이 커졌네요. 오늘 저점으로 마감이 됐고요. 0.54%나 내렸습니다. 2,427.3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변동폭이 꽤 있었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굉장히 급등 흐름 나오다가 모두 다 지금 상승분 반납하고 0.14%만이 오른 762.2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도 3원 60전이나 하락하면서 1,076원 1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입니다. SKC 코오롱 PI 66.83% 상승 국면입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의 네오팜 51.56% 상승이고요.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파미셀 40.15% 상승. 마찬가지로 장기환 부장의 아진에스텍 34.39%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SKC 코오롱 PI 상승률 굉장히 좋은데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2개를 잡고 내년도를 좀 맞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FPCB용으로 해서 지금 애플의 이제 그 PI 필름에 대해서 좀 수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방열 시트용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열 전도성과 그리고 무게 경량화에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 이제 과거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좀 한정 사용이 됐으나 좀 양산 업체가 좀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중국 업체와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까지 계속적으로 사용차 증가로 PI 필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이제 플렉시블 OLED에 대한 좀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동사의 경우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22%의 글로벌 1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비수기로 그러니까 IT가 보통 이제 비수기가 1분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과거에 있던 비수기 양상보다는 현재 계속적으로 그 사용차 증가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사용차 다변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그렇게 큰 조정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51,700원에 오늘 종가 끝났는데요. 앞으로도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해서 한 내년도 1월 정도에는 한 55,000원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로 한번 홀딩을 해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코롱 PI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PB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벌써 수요일이고요. 내일 권리락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올해 마감까지 이제 내일이면 하루밖에 남지 않고요. 일단 김진석 소장과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내일은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할까요? 일단 한 가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지원을 좀 보면요. 한국 산타랠리가 언제 올 것인가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안 왔잖아요. 안 왔다라기보다 실은 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예.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는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곧 보시는 차트, 요즘에 HTS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 제가 가끔 드려보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2017년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종합주가지수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우지수까지 좀 썸을 한번 넣어서 보겠죠. 다음 보시면 2017년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까요? 올 한해 종합주가지수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지난 2017년도 12월 달에 주가가 좀 밀리고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밀리고 있었습니다만 2017년 1월 달 대비로 보면 이미 한국이 산타랠리는 왔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차트상으로는 좀 설명이 좀 적합할 표현일 것 같고요. 여기 다우지수를 좀 넣어 놓겠습니다. 다우지수를 넣으면요. 다만 다우지수는 특징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 유가증권 시장 관련돼서 주가가 지난 8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 밀렸지만 예상보다 미국 다우지수는 어떻게 보면 조세제도 개편 기대감 속에서 미국의 산타랠리는 이미 우리보다 왔었고 한국은 오지 않았었습니다만 전적인 틀고리를 봐서는 한국도 실은 어떻게 보면 2017년 1월 달 대비로 15%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왔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왜 산타랠리가 왔을까 이런 어떤 의미를 좀 들어보면 이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서 다우지수를 넘어서 종합주가지수하고 삼성전자 어떤 인덱스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검은색 실선이 결국 이게 종합주가지수고요. 이 보시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 유가증권 시장이 상승하게 된 기본적 이면이 결국 삼성전자가 상승했기 때문에 특히 개인 그 가운데서 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수는 상승했지만 그리고 삼성전자 상승했습니다만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다 이런 어떤 체감적인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어떤 주가에 대한 모습을 잠깐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소형주입니다. 올 한해 2017년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종합주가 지수는 어마무시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달 특히 그 가운데서 소형주는 오히려 연초 대비로 상당히 급락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주 매매하셨던 분들은 올 한해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자, 대형주 입장에서 보면 예상보다 대형주의 주가의 패턴과 결국 종합주가 지수의 패턴을 갖기 때문에 결국 올 한해 들어서 대형주 사셨던 분들은 산타랠리가 왔다. 그리고 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시장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한해 패턴을 본다면 결국 내년에 들어서 특히 소형주 가지고 계실 분들이 이런 패턴을 본다면 내년에도 결국 대형주를 매매하지 않는 이상 산타랠리는 올 수 없다. 그런 어떤 데이터상의 유의점을 좀 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의진 연구원과도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 내일은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은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고배당주를 좀 노려서 효과 매매를 하는 것이 당장에는 집중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업일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당장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년도에 주목할 수 있는 어떤 본인만의 어떤 전략을 만드는 거,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 볼만한 종목을 하나 짚어주시면 한 종목도 좋고요, 두 종목도 좋고요. 종목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진 연구원께서는 내일 어떤 종목을 좀 보자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일 당장 매수를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나스미디어의 그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매수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이것이 어떤 유의미한 것을 표현을 할까 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도 아주 제가 월 초부터 보고 있던 주였는데 이게 급등을 해서 저는 이걸 지켜볼 예정입니다. 나스미디어 지금 매수가는 아니라는 거죠. 좀 지켜보자는 거죠.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올랐네요. 예, 네.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내일은 좀 부담스러운 쪽이다라고 너무 굉장히 새침하게 많이 올랐네요 라고 해주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자, 이제 다음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와볼까요? 그리고 카카오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시장가에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 목표가 17만원, 손절가 11만원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에 어떤 회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활동들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어떤 그 결과가 당장 연초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 역시 내일 당장 매수는 어떻게? 하셔도 시장가, 무방할 것 같아요? 시장가 저점에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일 정도에 한번 보시는 거 괜찮고요. 네. 손절가는 한 11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ITX 정희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금일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또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